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스타일 가이드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 쇼핑몰 안에 담겨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과 정보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그냥 뭐 아무런 기준 없이 만들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 페이지마다의 일관성이나 어떤 기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나 혹은 정보 구조 요소들을 제작하기 전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준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스타일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해야 되는지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스타일 가이드 제작 목차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기게 되는데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정보 구조와 관련된 요소들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 요소와 정보 구조 요소들을 어떻게 가이드 기준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그 스타일 가이드의 사례와 도구들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을 통해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스타일 가이드란 쇼핑몰을 포함한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 개발이나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 요소들의 개발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규칙을 제시하자. 자,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는 문서 혹은 개발되는 것이 스타일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쇼핑몰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자. 이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자는 얘기는 뭐 앞서서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스타일의 쇼핑몰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 시에 어떤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지 이제 추가 개발을 하거나 유지 보수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의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체계적이고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발한다면은 참고해야 될 일단은 기준이 있으니까 개발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간 단축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느냐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는 컨셉에 대한 디자인 요소들, 레이아웃, 컬러 시스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주로 이제 텍스트와 폰트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픽 요소, 기타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이 스타일 가이드에 담겨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하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디자인, 예를 들어 각종 폼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앱이라고도 부르죠. 이와 관련된 각종 내용들의 디자인도 경우에 따라서 담기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컨텐츠의 분량이라든지 내용의 범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제한을 하기도 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표현 방식이라든지 컨텐츠의 배치 같은 것들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개발 초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컨셉이라고 하는 건 앞선 학습 과정에서도 살펴봤는데 쇼핑몰 전체의 시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심벌 마크, 로고의 타입, 엠블럼 등의 아이덴티티가 대표적이 되겠고,
이용자에게 어떤 이 컨셉을 어필하기 위해 제작되는 슬로건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 등도 뭐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벌 마크의 스타일 가이드 적용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정확한 이제 사이즈라든지 색상 같은 것들이 뭐 나타나 있어서 내가 웹사이트에 다른 페이지나 어떤 다른 매체에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이드를 미리 정해놓고 활용하게 된다면 이 모양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심벌 마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다른 활용 공간이나 활용 매체에서도 일관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엠블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국문하고 조합해서 사용되는 엠블럼과 영문하고 조합해서 사용되는 엠블럼과 한자로 조합해서 한문을 조합하는 엠블럼까지 같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표현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가로형 보시면은 웹사이트에도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 웹사이트에도 어떤 크기, 여기는 크기에 대한 비율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사용을 통해서 이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를 적용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러 시스템에 대한 스타일 가이드도 정의하는데, 보통은 쇼핑몰에서 사용할 색상을 주 사용 색상, 혹은 메인 색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사용 색상, 여기에서는 세컨더리 컬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강조 색상,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하게 되죠. 컬러 시스템의 스타일 가이드 적용 사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메인 컬러, 여기는 서브 컬러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각각의 컬러를 이렇게 RGB %로 나타냈고, 우리가 흔히 출판물을 위해서 CMYK까지도 몇 %씩 색상별로 어느 정도의 색상 비율을 가지고 사용해서 컬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포그래피인데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건 쇼핑몰에서 사용할 텍스트의 폰트와 특성을 정의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본문이라든지 헤드라인, 타이틀, 쇼핑몰의 상품 메뉴도 마찬가지죠. 상품 메뉴 이름, 이미지, 여기에 사용될 텍스트의 폰트라든지 종류, 그리고 크기, 색상, 효과, 진하게 혹은 이탈릭, 밑줄 이런 효과들이 있죠. 이런 효과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리스트의 제목은 맑은 고딕에 16픽셀로 진하게 표시하고, 색상은 16진수 표현으로 배웠듯이 000000 이런 16진수 표현을 가지고, 검정색이네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자. 이건 이 정도면 진한 회색이고요. 33333은 회색. 상품 리스트의 부제목은 약간 검정보다는 약간 진한 색으로 하고, 색깔도 좀 다르네요. 그 크기가 좀 다르네요. 그리고 폰트의 모양도 좀 다르고 이탈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의 페이지 제목은 또 맑은 고딕 20픽셀로 진하게 표현을 했고,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의 상품 명세 정보는 도둠체 12픽셀에 또 회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라든지 기타 다른 페이지에 폰트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그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타이포그래피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입력하기도 하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그래픽 툴에 있는 이 문자와 관련된 설정
값들을 해당되는 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직접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뭐 이런 화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되겠죠. 보통 뭐 고객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고객 헌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제목이 들어가고 해당되는 또 관련되는 본문이 들어가고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 딱 제시를 하고 보통 아마도 뭐 서브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서브 페이지에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에다 제시를 함으로써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아웃인데요.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 상품 리스트 페이지,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이렇게 쇼핑몰 구조상 각 단계별로 공통적인 레이아웃을 정의하게 됩니다. 화면의 크기라든지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포함되어야 할 컨텐츠, 그리고 각 페이지별, 단계별 컨텐츠 배치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 레이아웃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메인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뭐 서브 화면에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표현한 건데 오른쪽에도 서브 화면이 아니라 이제 메인 화면에 그리드를 표현한 이런 공간 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컨텐츠가 담기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은 전체를 4개로 나눴네요. 여기는 4개로 나눠서 각각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뭐 사이즈 혹은 설명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쭉 제시를 함으로써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픽 요소인데 쇼핑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래픽 이미지들, 즉 뭐 사진, 배너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블릿이라고 하는 어떤 본문의 리스트 같은 거를 찍을 때 앞에 사용되는 이런 블릿들 있죠. 우리가 보통 목록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목록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블릿 요소들, 그리고 버튼 이런 것들의 일관된 뭐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픽 요소의 느낌, 색상, 크기 등에 관한 정의는 새로운 그래픽 요소를 개발할 때도 또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선 강의 내용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버튼 사례인데요. 보시면 버튼도 이제 이런 보시면은 약간 채도가 낮은 형태의 톤으로 이렇게 아이콘을 설정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추가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순색에 가까운 이런 색상을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기존에 있던 버튼과 기존에 있던 아이콘과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뭐 아이콘을 배열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고 배너도 보시면 자 왼쪽에 있던 어떤 이런 이미지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 형태로 해당되는 기관들을 아마도 부속 기관들 같은데 부속 기관이나 부설 기관들에 대한 링크를 배너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제 차후에 다른 부속 기관이나 부설 기관들에 대한 배너가 필요할 때 앞선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아마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너 적용 사례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배너 적용 사례라든지 뭐 크기 형태들을 잘 고려해서 개발할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구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내용까지는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이고요. 정보 구조와 관련된 요소 중에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사이트 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정보 구조는 화면으로 나타나고 화면은 사이트 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 맵을 쇼핑몰의 스타일 가이드로 표현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개발 지원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핑몰의 계층적 구조와 깊이, 넓이에 대한 제약사항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꼭 4자로 해야 된다. 혹은 뭐 몇 개 폭으로 해서 메인 메뉴의 개수가 몇 개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지침을 이제 가이드라인에 내려줄 수도 있고요. 뭐 넓이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깊이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계층의 단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몇 단계 이내로 뭐 한다라든지,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너무 이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을 미리 이 스타일 가이드에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상품 카테고리 중심의 사이트 맵 구성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상품이 주가 될 테니까 상품 카테고리의 깊이는 메인 페이지로부터 3단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의 독립 페이지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연결 관계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해서 사이트 맵을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맵의 적용 사례인데요. 같이 보면은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카테고리 1번이 있고 1번에 있는 또 세부 카테고리들을 정의하고요. 카테고리 2에 있는 세부 카테고리 정의하고 3에 있는 카테고리 정의를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외에 행사 이벤트라든지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이트 맵도 정의를 해서 전체 사이트 구성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맵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는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리고 단계별 메뉴 이름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메뉴의 구성들도 이제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이트 맵을 가이드라인으로 잘 참고를 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하겠죠. 한눈에 전체가 들어오는 쇼핑몰 구성이 바람직하겠고, 쇼핑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된 메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정보의 구조를 표현하는 게 좋고, 많은 양의 정보를 쉬운 구조로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좋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쉬운 구조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이런 고민들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들이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이 되도록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트 맵이 하는 역할은 쇼핑몰의 모든 기획 의도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맵이 스타일 가이드에 담기게 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보통은 전체 쇼핑몰 메뉴를 링크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보통 쇼핑몰 사이트 자체에 사이트 맵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 쇼핑몰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다 보면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결국은 사이트 맵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테고요. 쇼핑몰의 메뉴 구성을 한 화면에 제시하기도 한다. 보시다시피 쇼핑몰의 메뉴를 클릭을 하면 전체 메뉴 구성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고, 단계별로 기획을 해나가는데 지침의 역할을 하고, 쇼핑몰 구축 기획 초기에 가장 먼저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의 구분, 그리고 배치, 그래픽,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스타일 가이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쇼핑몰의 단계별 깊이에 따라서 어떤 체계로 내비게이션을 구분하고 배치할까, 표현해야 할까를 스타일 가이드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내비게이션 적용 사례인데요. 주 메뉴는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여기서는 사이즈를 정했네요. 이 메뉴가 연결된 내비게이션 바를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죠. 50픽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탭 메뉴도 있나 본데 탭 메뉴에 대한 기본도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사이즈를 %로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크기를 뭐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 크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가변형으로, 예를 들어 바가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 혹은 이 탭 메뉴가 전체 분할된 레이아웃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 레이아웃 공간 사이즈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100%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는 정확하게 제시를 했죠. 39픽셀로, 이 px는 픽셀이고요. 픽셀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좀 더 정확한 이런 픽셀 사이즈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보더, 테두리의 폭이죠. 테두리가 1픽셀, 그리고 여기에는 3픽셀 이렇게 제시했고, 34픽셀 이 안쪽, 여기 안쪽의 사각형은 또 34픽셀로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메뉴도 따로 내비게이션을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 이 버튼의 크기도 제시를 했고요. 가로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여백돌도 이 숫자와 화살표 간의 여백들도 설정을 했고, 또 숫자와 숫자 간의 여백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뭐 각각 이 개발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디자인이 연출이 되면서 아주 일관되지 않은 이런 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 가이드가 뭐 여러 기업이나 뭐 단체에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주요 웹 스타일 가이드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살펴본다면은, 내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스타일 가이드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파악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웹페이지 형태로도 많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니까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인터넷과 관련된 인터넷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웹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아래 보시는 다음과 같은 웹 주소를 통해서 웹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코루트라고 하는 회사의 웹스타일 가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 가이드라고 하는 도메인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웹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하고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접속하셔가지고 웹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 해외에도 다양한 쇼핑몰이나 사이트에서 스타일 가이드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쇼핑몰을 우리는 구축하기 위한 이 기획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일 가이드도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를
뭐 문서로 제작할 수도 있고 웹페이지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쉽게 컴퓨터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이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보시는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개중에는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각각의 사이트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해당되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구들의 사용 방법이나 혹은 뭐 특성들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셔서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로 웹 스타일 가이드, 쇼핑몰 스타일 가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게 쇼핑몰을 포함한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조화로운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콘텐츠 요소들을 개발할 때 따라야만 하는, 요소들이 개발이 될 때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나 규칙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스타일 가이드의 역할, 목적이 되겠고요.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을 하자. 그럼 이제 이 일관된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뭐 체계적이고 일관된 쇼핑몰의 개발, 유지, 보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학습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좀 방금 전에 제시된 그 스타일 가이드 사례, 도구들 같은 내용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그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그 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쇼핑몰의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는 내용을 주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쇼핑몰 스타일 가이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쇼핑몰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서 쇼핑몰을 제작할 때 필요한 모든 시각적인 요소, 화면 구성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모든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쇼핑몰을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쇼핑몰의 스타일 가이드는 반드시 이제 제작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